아이에 대한 질문이었죠. 네, 아이에 대한 네. 질문 아까 잠깐 받았고요. 그 소장님이 쉬는 시간에 개인적인 질문이어서 잠깐 답변해 주셨고요. 그러면 바로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독감을 조금 읽어볼게요. 우리 독감이 어떤 식인지. 이게 이제 다음에 형식 내용 분석할 때 나오는데 그걸 먼저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한 문단을 길게 쓰는 걸 잘하는 걸로 봐야지 형식 분석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거 독해력에서 45쪽인데 제목은 형식에서 바라본 성장과 하강이에요. 사실 페이지가 다를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형식에서 바라본 성장과 하강을 찾아서 그 중에서 문단을 길게 쓴다. 2번을 보세요. 2번 보면 독해력이 하강한 아이 얘는 4학년 여름에 에이프릴의 고양이를 갖고서 이렇게 썼어요. 왜 에이프릴은 침대가 작은데도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을까? 집이 좁아서 그랬나? 집이 좁으면 이사를 가면 되는데 왜 말을 하지 않은 걸까?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데 부모님께 말하기가 조금 죄송해서 말을 안 했나? 아니면 자기도 발이 침대로 나온 것을 몰라서 말을 안 했나? 에이프릴은 어차피 말을 해봤자 큰 집에 살지 못하니까 말을 안 했나? 이렇게 6문단을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문단이 짧아졌다고 이렇게 그건 이유가 없네? 없고 독해력이 성장한 아이는 늘어나는 거죠. 얘는 5학년 때 일기 감춘나를 읽고 한 의문의 답을 2개 쓰고 한 문단을 끝냈습니다. 동민이는 왜 경수랑 싸우지도 않은데 겁을 먹었을까? 경수가 형들이랑 어울려 다니니까 싸움을 잘하고 그래서 겁을 먹은 것 같다. 그리고 형들이 경수를 지켜주니까 그런 것이다. 딱 끝냈는데 6학년 때는 좀 더 길게 썼어요. 몸은 사람이니까 가짜 수일이는 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진짜 수일이가 자기를 뒤로 되돌려 주려는 걸 알아서 마음대로 못했다. 아니면 생활하다 보니까 쥐보다 사람이 나와서 진짜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진짜에게 내쫓기 전에 기쁘고 즐겁게 지내려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진짜의 말만 들었다. 가짜는 몸은 사람이고 속은 쥐니까 마음이 변한 뒤에도 쥐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가족들의 생각을 해보았지만 쥐로 돌아가는 것보다 지금 사람으로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해서 쥐에 대한 생각들은 모두 잊으러 애를 썼다. 이렇게 이번엔 의문의 답을 3개 쓰고 2학년 내내 의문을 제기하고 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길어지는 걸 잘하는 걸 봐요. 그 다음에 약간 이거는 이제 형식이고 내용으로 보면 저자와 대화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잘한다. 이런 거예요. 독해력이 하강하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당신도 살을 잊고 줄거리 다음 문단은 바로 길게. 이 경우 이 엄마한테 양해를 구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떨어진 아이 사례로 들을 건데 이름 밝히지 않지만 그래 들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괜찮아요. 걸리긴 하죠. 아직 걸리죠.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엉뚱하게 미래 쪽으로 바꿨더라고. 고등학교 때 안 만나보니까 그래서 특이했는데 하여튼 그래 이 엄마 중심으로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게 그거예요? 왕따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없는 걸까? 미션은 왕따로 인해 인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16살에 야쿠자 보스와 결혼까지 했다. 그렇다. 미션은 세상의 바닥 갈 때까지 갔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다. 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왕따를 없애기에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왕따 그냥 보통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얕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사람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줄줄이 썼죠. 그렇죠? 자기의 그거 달리 독해력 성장하는 아이는 그 책하고 왔다 갔다 쓴대요. 보세요. 개는 애완견 이름의 개가, 사과는 여주인공이론. 개는 사과가 개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멋진 이름을 가지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갖고 싶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좋아하는 주인이 지어준 이름이어서 그 이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불렀을 때 안 간다면 사과가 실망했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개는 자기 이름에 관심이 없으면 평범한 이름이어도 그 이름에 만족하고 부를 때 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걔는 이름에 조금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조금 했지만 실망감을 감추고 이젠 이름에 신경 안 쓰고 살 거라 생각했을 것 같다. 반론과 확인 뭐 이런 등등이었죠. 이렇게 책과 관련됐습니다. 얘 미밀한 애는 독특한 애죠. 상당히 답을 많이 쓴네요. 이거는 더 복잡한 분석에서 이게 나오는데
그건 사고력에 나와. 그 처음에 이 사고력이 아니었구나. 그러다가 사고력 할 때 없죠? 사고력이다. 아니야 여기 있나? 여기 없죠. 사고력 좀 있을까? 갖다 드려요? 하나 좀. 이렇게 책이랑 연관시켜 쓰는 거가 자기 생각을 막 풀었을 때 어렵죠. 많은 애들, 특히 아까 말하던 요즘 애들은 책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을 길게 쓰는 애들이 꽤나 많아요. 그 책을 잘 읽는 아이들도 어떻게 자기 생각을 포함해 쓰라 그러면 옆으로 쭉 자기 생각으로 빠져요. 생각이 아까처럼 황당한 생각이 아니고 그런 듯해도. 근데 어른들은 학교나 어른들은 그걸 잘했다고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특히 중학생들이나 중학생이면서 추상적인 사고로 갈 때 그런 모양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잘했다고 하는데 실은 예전에 여기 나온 유라는 애가 그랬는데 내 기억으로 나라는 애가 그 나무 소설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교재도 아닌데 이걸 쓰겠다가 줄줄이 썼어. 정말 감정이 들어가서. 근데 그걸 보면 줄거리 요약 10줄 정도 내용을 갖고서 자기 생각을 다 썼어. 그러니까 걔가 쓴 독감에서 얘 책과 관련된 걸 뽑아보면 줄거리 10줄 정도밖에 해당되는 게 없어. 그걸 갖고 줄줄이 다 썼어. 그래서 그런 거는 약하다 뭐.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에서 이제 애가 자기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인정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건 이제 감동받아 쓴 거지. 그 다음에는 그런 형식만 남아요. 그 다음에도 줄거리 10줄 갖고 쓰는데 그거는 감동을 안 받아서 그러니 내용 재미가 없어요. 필성적이고 쓴 거죠. 그렇죠? 우린 여전히 책에 있는 많은 정보나 단서나 그런 것들을 갖고서 자기 글에 왔다 갔다 섞어서 쓰길 바라죠. 그 아까 말한 립은 좀 독특한 건데 이걸 여기서 분석할 때 상당히 사고를 하면서 여기는 있네. 그거 어디 갔지? 한 선생이 분석한 거 이 박혈액이 있어야지 맞는데 가만 있어봐. 뒷쪽에 있는 거 아니겠지? 내용이 형식에서 바라보는 거네. 형식에서. 근데 왜 떠서 사축이? 여기구나 여기. 어디냐면 이거 되게 복잡한 글을 요약한 거거든요. 이거 저번 나왔구나. 48쪽에 48쪽. 이게 한 연구원이 한 6개월에 걸쳐서 엄청나게 조사한 거거든요. 거의 8년차 10학년 3명 독감 49편, 5년차 7학년 5명의 독감 45편, 비교 대상으로 독감보험 25에서 26건 실린 1학년 3년차 독감 209편, 내나 의문의 총수와 외의수, 의문에 포함된 생각수, 의문의 답을 쓴 수, 대답의 질문을 한 수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보니까 그 표만 보세요. 표만 보면 초등과 중고등 차이. 그래서 1년 미만은 외가 생각보다 많다. 중고등도 많죠. 그 다음에 2, 3년 차이는 비슷하다. 그리고 생각이 조금 크다. 근데 8년 차는 차이가 확 크죠.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이 커진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왔네. 그래서 그 사고의 어떤 유형도 막 만들었는데 아까 나온 그 림은 전형적으로 의문에 비해 답이 많은 유형이에요. 반대로 의문이 많은 유형이 있고 우리가 기본은 그렇잖아. 의문다 쓰기 쉽다. 성격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누구는 답이 많고 누구는 답을 안 쓰고 의문을 답도 의문처럼 쓰기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인정 그냥 해줘요. 그 아이의 성격이구나 이렇게 봤죠. 그걸 괜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은 우리가 기본으로 의문다 쓰라 그래도 자기가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애들이 생각하기 싫고 자꾸 도망가는 애들이 시킨 대로만 하고서 나 잘했어 그러는 거지. 이거 보고서 그래 우리가 외자로 강제했어도 열심히 하고 오래된 거다 잘한 애들은 외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자기 생각이 커지는 형태. 그런데 외 플러스 자기 생각인데 자기 생각을 이게 풀어 쓰는 거예요. 의문 가질 때 왜 그런지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니까 외를 강제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됐죠. 이게 이제 내용이나 현격 분석인데
3, 4단계보다 이제 아까 우리 독감을 읽어주더라고 그걸 예를 들었네요. 그래서 이를테면 거기 하나 보면 그 여기 쓴 아이 그 48 그 밑에 표 밑에 있는 거 하나 읽어보죠. 여기 보면 자기 생각을 드러진 뛰어난 아이인데 얘는 그 좀 나랑 사이가 틀어졌어. 선생한테 의존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냐. 아니 삐지고 피는 생각이. 이 책을 쓴 두 작가의 인생은 확연하게 다름에 이점과 같다. 그래서 엘리트 계급에 중점을 둔 이문열은 세상은 엘리트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쓴 것 아닐까? 이 책에서는 민중 학생을 착취한 지도자 엄석대를 나이에 걸맞지 않은 통솔력과 치밀함으로 옹호하는가 하면 지배자가 몰락하는 것에서도 더욱 강한 권력을 가진 세계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석대의 통솔력과 치밀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엄석대를 일으킨 선생을 도덕적이나 민주적인 교사가 아니라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선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 생각을 분명히 표시한 것입니다. 얘는 중2 때 이렇게 썼으니까 얘는 뭐 중1 때 토지를 다 읽어가지고 엄마 감동을 먹었는데 엄마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해. 그걸 어떻게 다 읽으냐고 좀 얘기 좀 해줘봐 그럴 때. 내가 또 잘 못 잡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점점 커지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런 애들은 요즘은 거의 보기 좀 어렵죠 뭐. 그래서 그 오른쪽에 표 보면 여전히 그거 나오죠. 나라는 나의 독감 사고 변화 조사표에서 4학년 때 에이프릴 고양이는 왜 의문, 기타 의문, 의문 플러스 생각, 의문 플러스 답 플러스 질문 이런 거를 쭉 봐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문이 점점 줄었잖아요. 4학년 2번, 5학년 2번에서. 그 다음에 기타 의문은 또 줄었지만 의문 플러스 생각도 줄었고 의문답도 줄고 이렇게 돼. 근데 림을 보면 왜 의문이 점점 늘었고 기타 의문도 늘었고 의문 생각도 늘었고 의문답도 늘었고 이러죠. 이런 걸 보면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은 생각보다 분석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걸 많이 보고 그것이 길게 봤을 때 애들이 애쓰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독감이 초기에 아까 그 유진 선생님 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의문답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한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이 축구로 말하면 그냥 누구는 쉬운 연습만 하고 누구는 드리블만 하는 거죠 뭐 시합을 안 하고. 근데 독감은 학교에서 얘기하는 건 한 편의 완성된 글이잖아요. 완성된 글이니까 참 깝깝하다 그러는데 완성된 글은 빠르면 중2고 느리면 고1 정도에 쓰죠. 완성된 글은 어떻게 쓰냐면 이게 3단계 정도에서 나오는데 낮은 아이들은 3단계에서 그냥 사람 순으로 나누라 그래요. 주어를 사람으로 해서 순서를 매기라 그러는데 높은 순위는 그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내가 쓴 문단별로 요약을 하라 그러고 요약을 반줄로 요약하라고 그 요약을 갖고서 개요를 짜라 그래요. 근데 그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애들에 따라 요약을 못하는 애도 있고 어제도 고1 처음 했는데 토요일 날이구나. 요약을 2줄 3줄로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요약을 반줄로 해야 돼. 왜냐면 반줄로 해야지 전체가 보이거든. 내가 쓴 거를 요약해서 전체를 보고 이거를 서론, 본론, 결론 나누라. 그래서 문단이 한 10문단 되면 이게 한 2문단 서론, 결론 2문단, 본론에 4문단, 6문단이니까 이 중에서 하루에 지우려고 그래 지우면 안 돼. 그냥 지우는 건 그 문단마다 내용이 별로여서 지우는 거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좋을지도 몰라. 그럼 고치면 되는 거니까 전체가 하나의 틀로 나오게끔. 왜냐면 서로에다 물어보는 게 있을 거냐. 물어보고 초점을 두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결론이 나와야 되고 결론을 풀어주는 근거나 사례가 본론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맞춰 쓰라고 해서 처음에서 그런지 그거 하느라고 시간 다 갔어. 2시간 다 갔어. 중학생들은 2시간 하거든요. 초등학생 90분 하는데 2시간 넘었는데도 거의 당할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자기 글을 컴퓨터로 쳐준 걸 요약하라 그러고 요약을로 개요를 짜라 그러고 그러면 한 3분의 1을 버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요 짜면 뭐 말이 안 되니까
요약으로 뭘 더 쓰겠다고 나오잖아. 뭘 더 쓰겠다. 그럼 그걸 플러스라고 그러는 거야 다시. 그러면 이제 하나의 완성된 틀이 나오는 거지. 물어보는 게 있고 답이 있고 이렇게 정해진 틀이 나오는 것이고 보통 독하면 그런 건 없어요. 애들 초등학생 중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누가 이렇게 손을 봐주는 거라고 난 봐요. 나름대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나오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건 이제 요약하고 개요짜고 이런 거가 가능해야지 가능한데 그거 빠른 애들이 중2 정도고 보통 애들은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그 3단계는 구성력을 보는 거라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4단계는 표현력이라고 해서 보통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매끄러운 거다. 소리내서 읽어라 그래. 소리내서 읽으면서 읽다가 버벅거리는 부분을 밑줄을 긋고 다 끝났네. 거길 고쳐라 그러는데 약한 아이들일수록 되게 단어를 바꾸고 그래. 그때 그건 할 수 없어 본인. 하여튼 10군데 정도 고치라 그래. 그럼 단어 바꾸고 뭐 토시는 아니어도 뭐 그런데 뭐 이런 거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생각 있는 애들은 정말 매끄러운 걸 바꿔요. 그런 애들이 좀 있어. 하여튼 그걸 벌어뜨리는 거라서 반드시 소리내서 읽게 시켜. 내 글을 귀로 들으면서 좀 어색한 부분을, 그러니까 매끄러운 부분을 고치는 걸 시키는 거거든요. 내 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을 밑줄을 긋고 특히 이제 한 문장을 한숨에 읽어야 되니까 길어버리면 안 되니까 길을 무조건 잘라라 그러죠. 한 문장을 한숨에 읽어야 된다. 중간에 쉬면 안 된다. 쉬는 건 뭔가 매끄럽지 않거나 너무 길어서 그런 거니까 잘라라 그래. 그리고 이제 조금 6학년 정도 애들한테 백개라 백수에서 우리 글의 특징들 나온 거 있어서 했는데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 거기에 보면 이제 고고 이렇게 쭉 맞춤표 없이 쭉 나열해 쓰는 거가 안 좋다. 그다음에 그런데 그리고 그런 접속사 많이 쓰는 것도 안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뭐 심지어 존대하고 그냥도 안 좋다고 나오는데 6학년인데도 했을까요랑 그렇다를 섞었어. 의문을 그렇다 까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존대는 존대로 써야 되는데 그것도 구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참 놀랍네. 뭐 어쩌겠어. 스스로 알기를 바라고 내가 일부러 다 안 고쳐줘요. 한번 고치라고 말만 하죠. 그래서 3단계, 1단계, 1단계는 의문을 던지고 2단계는 그걸 사고를 전개시키고 3단계는 구성력을 보고 4단계는 표현력을 보는데 우리 많은 글쓰기의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표현력만 보는 거예요. 표현력보다 중요한 건 여전히 사고력이고 창의성 사고력이죠. 서울대 그때 기준으로 보면 사고력 창의성이 40점이고요. 구성력이 30점이에요. 그리고 표현력은 10점이에요. 표현력이 그 중에서도 맞춤법 띄어쓰기 플러스 매끄러운 거 애들한테 어려운데 매끄러운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어하고 수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건 주어 빠뜨린 게 많아가지고 수로를 보고서 수로나 동사를 보고서 이거가 누구 얘기야 그러지. 누구 얘기야. 빠져서가 안 나오잖아. 근데 동사가 막 주어가 여러 명이 숨어 있어가지고 많이 나오는 거 우리는 영어처럼 그런 관계대명사가 비교적 없잖아.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른이 보면 대충 알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걸 나눠서 헷갈리면 동사마다 이거 주어는 누구, 이거 주어는 누구야 이렇게. 매끄러운 건 사실은 주어 수로의 호응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말이 어려워서 그냥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야 이렇게만 물어보죠. 그래서 1, 2, 3, 4단계를 나눠서 하는데 애들에 따라서 누구는 90분, 60분, 30분 이렇게 하고 누구는 90분, 60분, 30분, 10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30분 한 일을 그 다음 주에 30분 하면 안 돼요. 하는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제 30분 해서 그 다음에 10분, 20분 하는 것이고 그 전에 90분 했으면 그냥 60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되게 이렇게 할 게 좀 떨어지거든. 근데 간혹가다 계속 고치겠다는 데가 있어. 그러면 90분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럴 때 독학은 백지에 쓰는 거기 때문에 양식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해서 아이가 그걸 한다 그러면 양식이나 발표 이런 걸 다 빼주지. 그래 썼어. 계속 써라 그러지. 이 백지가 제일 힘든 형태고 그 대신에 우리가 약간 틀은 주는 거죠. 틀을. 이번에 5학년 애가 왔는데 걔는 평소에 글을 쓰는지 줄줄이 책도 수업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다 독학 쓰는 시간이라 걔는 뭐 톰 고든을 사랑한 소녀 뭐 그 스티븐 킹 걸 자기가 선택해서 쓰는데
난 반쯤 읽었는데 재미없더라고. 아씨, 근데 그걸 독학으로 뭐 줄줄이 썼는데 말하듯이 썼냐 길게 쓰더라고. 5학년인데. 그러니까 근데 온라인 수업이라 참 힘들어서 걔한테 그랬지. 야, 넌 평소에 글 좀 쓰네. 그랬더니 뭐 가끔 써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애한테 다른 애처럼 뭐 의문수라거나 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본인이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 잘 쓴다고 생각하는 애한테 거기 그 맞춰주면서 그 다음 단계를 바라야지. 걔 그걸 싹 무시하고 우리 쪽으로 야 의문이 없어 이러면 안 되거든. 줄줄이 플러스 점들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 책에 나오는 내용 같은 거 플러스가 안 좋으니까 책 내용을 줄이고 네 생각을 주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문단을 요약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90분 동안에 온라인가 잘 안 보이잖아. 중간에 책 내용만 줄줄이 다 지웠더라고. 그래서 그 요약을 해야 되는데 참 뭘 어떡하나 그러는데 그 가끔가다 그런 애들이 있어.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우리 오기 전에 그랬으면 그거를 인정 안 해주면서 애가 열받아서 나간 애들이 몇 번 있어요. 인정을 해줘. 학교에서 상 받은 애들은 우리처럼 쓰라 그러면 미쳐요. 나 이거를 잘하지 못해. 그런 애들은 의문을 못 갖거든. 근데 자기는 잘 쓴다고 인정을 받았어. 여기 와서 자기 친구보다 못해. 그럼 열받지. 그런 애는 이제 그 상태에서 걔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뭔가를 보죠. 그런 대체로 힘든 게 그 구성 부분에 구성 부분. 그래서 유약하게 시키고 글을 짜게 하면 자기도 약한 걸 아니까. 그러면 차츰 이제 그걸 인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뭐 좀 물어보는 것도 있어야지. 뭐 책을 읽고 다 이해했어? 이해 안 되는 것 좀 끄집어내봐. 이러면서 이제 의문 갖게 시켜야지. 처음부터 딴 애들처럼 하는 건 좀 곤란하죠. 하여튼 기본 틀은 그래. 기본 틀은 그러니까 기억력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오거나 못하는 애한테는 이제 자세히부터 들어가지만 학력이 높거나 겉멋들거나 그런 애들 한 번은 그냥 3분 5분에 툭 하거든요. 걔 보고 300쪽을 3분에 하고서 다 했어요. 뭐 그런 애한테 야 우리는 목표가 15분에 15쪽이야 이러면 안 되지. 걔한테는 3분에 한 번 했으면 잘했네. 다음은 5분쯤 해봐라. 그러면 그거 해보죠. 뭐 그러지. 다음에 5분쯤 하고 잘했네. 다음에 10분쯤 해봐. 아씨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 간추린 것부터 점점 이렇게 차차차 내려와야지. 처음에 한 거 보고 이렇게 뭐야 막 우리 그렇게 하면 돼. 15분에 15쪽이야. 그럼 이렇게 암기하려고 머리 아프고 이상한 공부네. 그런 거니까 글쓰기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모양을 가서 거기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거. 왜 질문하는 소리를 안 끊고 그래? 뭐 지금 들으신 것은 형식하고 독감 쓰는 거 형식하고 내용 분석에서 좀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게 책이 이게 동화책을 읽은 내용들이 잘 없어서 독해력 부분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동화 내용도 이해 못하는 데다가 직접 지도도 안 하는 데다가 이제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분명 한계는 있거든요. 그 한계를 얘기하시면 돼요. 문장을 읽어라 그러거든요. 없어요. 문장을 읽어보고 독학을 읽어보면 지금 저는 지문이라기보다는 정리가 조금 필요해서 1단계에 의문 갖기를 한다고 하셨고 2단계에 사고 전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3단계 지금 4단계 풀어서 얘기하셨는데 아까 의문 갖기나 사고 전개처럼 3단계에는 뭘 어떻게 중점적으로 보고 4단계는 뭘 중점적으로 본다고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뭐 단계수로 뭐 나눈다고 해서 딱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게 공통으로 적용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1, 2단계 안에서는 이제 의문 갖고 대답 쓰는 거 형식적인 면은 그냥 주로 보고요. 3, 4단계에서는 그 의문하고 대답 쓰는 게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보통 한 4쪽에서 5쪽 쓰면 의문 개수가 한 많은 아이들 한 40개는 나와요. 의문 대답 이렇게만 쓰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확 줄이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 10개나 뭐 이렇게 같은 거 빼고 책에 안 나오는 거 빼고 하면은 그게 의문 개수가 확 줄거든요. 한 3분의 1로 줄이면 그걸 갖고 다시 늘려서 쓰는 거예요. 아까 이제 문단을 길게 쓰는 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한 의문의 내용을 계속 이렇게 늘리게 쓰는 거예요. 그게
3, 4단계에서 주로 보는 거고 이제 3단계에서 주로 보고 4단계 마지막에서는 자기가 쓴 글을 갖고 이제 제목도 자기가 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제목 다는데도 한 3, 40분 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자기가 말이 안 되는 거 맞춤법 이런 거 스스로 고치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맨 마지막에 교사가 제일 많이 개입하는 시기가 한 4단계 정도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많이 개입하고 1, 2, 3단계까지는 거의 개입은 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본인이 쓰는 글을 갖고 빼라, 넣어라, 늘려라 딱 3마디. 그거 안 해요? 사람별로 나누는 거 안 해요? 그거는 이제 학년이 높은 아이들, 이렇게 한 2년 높은 아이들은 사람별로 구분하고 인물 주인공, 부주인공, 동물 뭐 이렇게 다 구분해서 나눠서 이제 중요 순서 배열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아이에 따라서 조금 등장인물이 다양하게 나오면 뭐 엄마에 대해서는 엄마에 대해서 묶어야 되는 거,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해서 묶는 거, 아이에 대해서 나오면 아이에 대해서 묶는 거, 뭐 이런 걸로 해서 중요도 순서를 자기가 다시 배열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3단계, 2단계 안에서도 주로 이루어지죠. 뭐 하려는 교육식인가 원숭인가 틀리네. 그다음에 원숭이 좀 있고 알락이 서 있고 이렇게 등장인물이 멍청 19배 이렇게 열어 나올 때 그 아이들은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쓰니까 이거 쓰다가 이거 쓰다 왔다 갔다 해요. 막 쓰니까. 그래서 다 쓴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번호를 붙이라 그래요. 이렇게 중요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붙이고 그 문단마다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놓는 거예요. 2 그리고 또 3 이렇게 4 이렇게 놓는 거예요. 또 1 또 1 있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1을 읽어보고서 중요한 순서대로 이제 1, 2, 3 이렇게 쓰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순서로 쓰는 게 어린이한테 잘 안 돼서 이번부터 나는 바꾼 게 책에 나온 순서대로